상속세를 신고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신고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상속세는 100% 세무조사가 일어납니다. 세무조사라는 게 뭐냐면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이분의 10년치 계좌 거래 내역을 봐요. 그리고 사전에 상속인들한테 증여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검토를 합니다. 물론 등기되는 자산, 뭐 부동산이야, 그러한 경우들은 이렇게 바로 드러나죠. 근데 만약에 제가 죽기 전에 아들한테 돈을 준 거예요. 해당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사전 증여 재산으로 다 걸려요. 제가 실제로 가장 정말 충격받았던 건 이런 거였어요.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한 4년 전에 자기 여동생한테, 자녀로 따지면 고모한테죠. 고모한테 1억 5천 정도의 금액을 주신 거예요. 증여세 신고 안 하고. 근데 이 상속인 이외자라고 하는 이런 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지 않아요. 5년이 지나면 문제가 없어요. 밝혀지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5년 안에 이게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고모한테 돈을 줬던 부분이 증여세에 합산이 되면서 실제 고모님이 증여세를 1억 원 이상을 납부를 하셨어요. 4년 전에 받은 1억 5천만 원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통장 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결국에는 이 사전증여 재산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전증여 재산 때문에 세무조사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많은 추가 세금이 이 상속인들한테 부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증여 재산은 기존에 어떻게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셨는지 또 통장을 관리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셔서 그때 당시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부모님이 회사를 운영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실제 회사를 운영하시다 돌아가시게 되면은 자녀가 해당하는 회사를 물려받을 때 가업상속공제라는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올바르게 잘 운영이 되던 중소기업이나 이러한 기업들이 이전을 되는 걸 나라에선 좋아할까요? 계속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는 걸 좋아할까요? 올바르게 이전이 돼서 해당하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꾸준하게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부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돌아가신 분이 자녀분들한테 회사를 올바르게 물려주면은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상속세를 덜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 거예요. 실제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가업상속공제라는 부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요건들이 있어요. 고용주지에 대한 요건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까다롭다라고 하여 최근에는 많이 완화되는 부분으로 세법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께서 회사를 운영하신다, 그리고 그 회사에 내가 이 회사를 물려받으려고 함께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상황이시라면 나중 향후의 상속을 대비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미리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속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려볼게요. 상속세는 실제로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는 채무, 빚을 빼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빚을 지고 있는 부분은 실제 상속세에서는 포함을 안 시켜준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실제 부모님이 빚을 졌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차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들을 대비를 하셔서 실제 그 해당하는 자금이 어느 시기에 이 통장으로 넘어왔고 해당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상환이 되지 않아서 돌아가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 부분이 채무로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려받는 재산은 이렇지만 채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 채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시게 되면 뭐 이런 채무는 무조건 나오죠. 부채증명서라고 해서 은행에 가면 바로 나옵니다. 반면에 사인 간의 거래를 하시는 경우도 있죠. 개개인 간에 이렇게 돈을 빌리시고 쓰시는 경우들도 있으시다 보니까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용증을 꼭 미리 구비해 두시고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뭐 일반적으로 상속이라는 게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는 경우를 많이 염두에 두고 있죠. 반면에 사업을 운영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사업을 운영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상속세도 문제지만 해당하는 사업장의 소득세나 법인세나 이러한 부가세나 이러한 세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잘 운영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회사는 우리 아버지가 혼자 직원분들하고 운영을 하시던 회사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제가 혹은 우리 어머니가 그 회사에 출근을 한다라고 한들 그 회사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크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매출에 대한 누락을 한 번 더 꼭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렇게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내가 실제로 발생한 매출을 누락하시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해당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있는 상황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매출 누락으로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회사에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업을 운영을 하실 때는 향후에 대비를 해서 매출 누락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강조드립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법인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바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상법에서 주주를 몇 인 이상 갖춰야 법인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려면 내 동생도 이 사업을 하는 애가 아닌데 데려와서 주주로 만들고 저 모르는 옆집 아저씨 친구도 데려와서 주주를 만들고 해서 실제 우리 회사의 주식을 그렇게 다 분산해 놓은 거예요. 그게 상법의 규정이었으니까. 그래야 법인을, 회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니까. 이 회사의 주식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정리가 안 되고 만약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나머지 두 명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거 원래 내 거 주식 아니니까 야 너네가 가져가 라고 할까요? 내가 이렇게 차명으로 우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했던 그분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는 이건 우리 아버지가 차명으로 하신 거니까 그냥 아저씨가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 회사에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회사가 처음 설립될 당시에 자본금을 어디 통장에서 어떻게 납입을 했는지 중간중간에 배당이라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배당금을 실제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을 따져서 우리가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무조건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상속이 일어난 후에는 이 절차들이 너무나 복잡해요. 그리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법인을 운영을 하시는데 아직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주식이 있는 회사시라면 이 부분은 미리 꼭 확인하셔서 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자산을 어떻게 나눠야 되나 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배우자 공제를 활용을 하면 공제 금액이 커지니까 상속세가 낮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또 어머님이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실 테니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배우자 공제가 있나요, 없나요? 어머님이 새로 결혼을 하지 않으신 이상 없겠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5억 원 이상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 1차 상속이 일어났다면 향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실 재차 상속까지 고민을 하셔서 자산의 형태를 배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재차 상속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먼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비해 놓으시지 않으면 야, 나 얼마 전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이만큼 냈는데 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이만큼 내야 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의 체크 포인트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모든 걸 챙길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외우고 다니실 거예요? 나중에 내가 상속이 발생을 하면 이런 게 있었으니 이걸 찾아봐야지 라고 구독만 해주시면 되죠.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